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초코 카라멜 너츠 시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폰 케이크를 실패하지 않고 퐁신퐁신하고 부드럽게 잘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생크림에 설탕을 넣어서 휘핑치면 보통 그거를 샹티크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오늘 다크 초콜릿을 넣어서 초코맛을 더해줬기 때문에 초코 샹티크림이 된 거예요.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너무 오래 휘핑하면 단단해지기도 하고 너무 휘핑을 적게 하면은 물러서 짜기가 힘들어지고 어느 정도 휘핑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캐러멜라이즈드한 견과류가 이렇게 토핑으로 뿌려져 있어요. 그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크림을 준비해서 저는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왔어요.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냄비에 생크림을 부어서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한 80도 정도로 데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다크 커버처 저 오늘 깔리바우트 57% 사용할 거고요. 단맛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70%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밀키한 향을 좋아한다 하시면 밀크 초콜릿 사용하셔도 돼요. 넣고 초콜릿 칩이 실온 상태인데 크림은 따뜻하잖아요. 이 온기가 좀 초콜릿 쪽에 머금을 수 있도록 잠시 이대로 둘게요. 20-30초 정도 그대로 두신 다음에 초콜릿을 완전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위에 올려놓고 중탕으로 녹이셔도 괜찮고요. 전자레인지에 데워가면서 녹여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초콜릿이 군데군데 덜 녹은 데 있어서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바믹서로 골고루 섞어줄게요. 만약에 바믹서가 없으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가면서 완전히 덩어리 없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기 안 들어간 게 넣어서 이대로 섞어주시면 유화가 돼요. 이런 느낌?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림 안에 있는 수분이랑 지방이 골고루 어우러지려면 숙성이 필요해요. 냉장 숙성이. 밀착시켜서 좀 풍미가 오래 갈 수 있고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작은 아이스팩이 있다면 이 크림 위에 잠깐 올려놓으셔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빨리 냉기를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숙성을 시켜주고 올게요. 크림을 냉장고에 숙성하는 동안 오븐을 180도로 예열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틀 잘 떨어지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데 표면에 물 분무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사용 전까지 보관하시고요. 자, 재료를 보시면 흰자는 머랭용, 노른자는 노른자 반죽에 쓸 거예요. 가루류는 밀가루,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랭을 잘 꺼트리게 하는 원인이 돼요. 오븐 안에서 좀 더 잘 부풀으라고 베이킹 파우더를 소량 1g만 넣어주었어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A랑 B라고 되어 있죠. 설탕량이 좀 더 많은 건 흰자 머랭 칠 때 들어갈 거고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금이랑 같이 계량을 해서 노른자 반죽에 넣어줄 거예요. 물이랑 오일, 무색의 향기가 없는 그런 오일 쓰시면 돼요. 먼저 노른자를 덩어리 친 채로 설탕을 넣으면 뭉치기가 쉽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주세요, 덩어리를. 설탕 B라고 되어 있는 거 소금까지 같이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케이크를 좀 더 고소한 향을 내고 싶다, 좀 더 풍미를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 물에 해당하는 레시피만큼을 우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물이 좀 더 깔끔하고 우유를 넣은 게 좀 더 고소함이 강해져요.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잘 어우러질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노른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도 유화가 잘 돼서 분리되지 않고 잘 섞입니다. 가루류 채쳐 넣을게요. 준비된 양을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날가루 없이 골고루 섞인 노른자 반죽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머랭을 치시면 됩니다. 프렌치 머랭이라서 초반에 거품을 낸 다음에 설탕을 3번에 나눠 넣고 휘핑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흰자를 한 30초 정도 휘핑하고 나면 이렇게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힘이 굉장히 없는 상태죠. 설탕을 이제 3번에 나눠 넣고 휘핑을 단단하게 쳐줄게요. 자, 3분의 1 넣고 절반 또 넣고 나머지 설탕 전부 넣고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단단하게 잘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 볼륨감을 잘 살아있어야 오븐에서 잘 부풀기 때문에 머랭은 좀 단단하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준비된 머랭의 3분의 1 정도만 노른자 반죽 쪽에 넣어주세요. 완전히 어우러질 때까지 휘포로 휙휙 저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이때는 조심스럽게 섞으실 필요 없어요. 골고루 어우러질 때까지 이렇게 잘 휘핑을 해주셔야 돼요. 또 흰자에 절반 정도를 또 넣어요. 이때는 너무 부드럽게 섞진 않아도 괜찮아요. 한 80% 섞을 때까지만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전부 넣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J자를 그려가면서 J자 그려면서 이렇게 뒤집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가면서 주걱질을 많이 할수록 거품이 계속 꺼져요. 지금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진한 부분은 그만큼 공기가 많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더 이상 섞지 마시고 이대로 바로 팬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둥과 벽 사이에다 반죽을 흘려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어져요. 볼 안에 있는 반죽 넣을 때도 주걱질은 좀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젓가락을 준비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큰 기포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쇼크를 쳐서 남아있는 잔여 기포들을 제거해줄게요. 기둥을 손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쇼크를 주셔야 돼요. 기포가 빠져나간 게 보이시죠? 오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굽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되 굽는 정도는 꼬지 테스트 했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구워주시면 돼요. 저는 170도에 35분 하니까 잘 구워져서 그렇게 구워올게요. 시폰법은 머랭을 만드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료는 한 번에 넣고 휘퍼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랭을 약하게 올리면 반죽이 그만큼 묽어지기 때문에 잘 부풀지가 않고 너무 단단하게 올리면 노른자 반죽이랑 골고루 어우러지지 않아서 미처 섞이지 않은 머랭 덩어리들이 단면을 잘랐는데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너무 단단하진 않지만 뾰족한 뿔이 생길 정도로 어느 정도 힘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죽을 너무 오래 섞어서 기포를 다 날려보내면 공기가 빠져나간 만큼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죽이 힘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부풀어요.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가 지방이 많아서 머랭을 잘 깨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베이킹 파우더를 소량 넣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랄리네가 뭐냐면 아몬드가 있어요. 구워서 구운 아몬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견과류에 지방이 밖으로 다 빠져나올 만큼 오랫동안 갈았어요. 페이스트 맞아요. 그럼 페이스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고 눅진한 아몬드 맛이 나겠죠. 그러면 프랄리네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할 캐러멜라이즈드 아몬드로 만들 거예요. 캐러멜라이즈드는 말 그대로 설탕을 캐러멜화 시킨 거예요. 170도에서 18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캐러멜화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설탕 코팅을 입힌 아몬드를 갈면 프랄리네가 되는 거예요. 캐러멜화된 그런 고소한 풍미와 약간의 탄맛의 그 씁쓸한 맛, 좀 더 복합적인 향과 맛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싸고 맛있는 거예요. 물론 달아서 혀에서 더 느끼는 맛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소금도 조금 넣어놨고요. 아몬드랑 헤이즐넛이랑 호두 오븐에 한번 구워서 모양이 살아있게끔 큼직하게 다졌어요. 캐러멜화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물을 넣어서 만들 때는 물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설탕도 전부 넣어요. 아래 깔아놓은 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가 되죠. 처음에는 좀 중약불로 설탕을 좀 녹여주는 데 집중할게요. 자, 설탕이 다 녹아서 중강불로 올릴게요. 보통 시럽 끓이실 때는 이런 비접촉 온도계보다는 118도까지 끓였어요. 견과류랑 소금 넣어주세요. 설탕이 다시 하얗게 결정화 될 때까지 버무려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한 견과류는 실온 상태여서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시럽은 굉장히 고온이었죠. 갑작스러운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설탕이 다시 굳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면 여러분들 시럽을 잘 끓이신 거예요. 중불 정도로 다시 이렇게 버무려서 캐러멜라이징을 해줄게요. 오래 태울수록 씁쓸한 맛이 생겨요. 취향에 따라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버무려졌습니다. 덩어리지지 않게 흩뿌려주세요. 완전히 식히신 후에 믹서기에 넣고 액상화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갈아주시면 그게 프랄리네가 되는 거예요. 다 쓰지 않고 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라겔라 같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3주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로 만들었을 때만큼 바삭함이 100% 살진 않아요. 짜잔! 잘 부풀었죠? 한 요 정도까지 팬닝이 됐었단 말이에요. 틀 이상으로 잘 부풀었어요. 그래서 식히실 때는 이대로 식히시는 게 아니라 열기가 아래로 빠져나가면서 높이가 잘 살아있게 돼요. 얼음팩 같은 거 올려두시면 금방 식힐 수가 있거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냉장고에 숙성시키고 올게요.
솔티 카라멜 소스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크림을 준비하셔서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쓸 건데요. 생크림을 차갑게 사용한 경우에 뜨거운 설탕이 급격하게 굳어서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크림은 항상 뜨겁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설탕도 계량 맞춰서 준비하시고요. 무염 버터랑 소금 얇게 한 겹만 깔아주세요. 불이 너무 세면 탈 수가 있어요. 중불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시면 알아서 녹습니다. 하는 동안 크림을 뜨겁게 데워줄게요. 녹은 데에다가 다시 설탕을 얇게 한 겹 깔아주세요. 두껍게 깔지 마세요. 적고 싶을 때는 이렇게 냄비채로 흔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설탕이 다 녹아서 이제 크림 넣을 건데 2번에 나눠 넣을게요. 데운 생크림 절반 넣고 저어주세요. 넣고 나머지 크림 넣고 저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만들 때도 한 겹씩 천천히 녹이면 돼요. 대신 냄비를 큰 거 하시면은 만들기 수월하시겠죠? 자, 저는 이 정도로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버터랑 소금 여기서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랑 버터가 어우러지게끔 저어주세요. 지금 당장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이게 주르륵 흘러내리지만 이게 같은 레시피인데 양만 제가 좀 늘린 거예요. 보시면은 되게 꾸덕꾸덕해요. 상온 상태나 좀 따뜻하게 데우면은 이렇게 흐름성 있는 소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캐러멜 소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열탕 소독해서 깨끗하게 소독시켜서 내부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신 다음에 소스를 담아서 밀봉하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3주에서 4주 정도 추천드리는데 설탕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보관성이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 크림이랑 설탕을 1대1 정도 비율로 했을 때는 3주에서 4주 정도도 거뜬하더라고요. 더 오래 먹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하기 전날 냉장고에 옮겨두시면 다시 자연스럽게 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차가울 땐 소스가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단단하지만 뭐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가지고 풀어주셔도 되고 중탕으로 살짝 데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만드는 동안 시폰 케이크가 거의 다 식었어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서 급격하게 식혔더니 여기가 플랫해졌어요. 수축력이 너무 급격하게 된 나머지 여기는 좀 거친 부분은 잘라낼 거라서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납작해줄 수가 있답니다. 이런 미니 칼이나 납작한 스패츌러 이용하셔가지고 벽에 최대한 붙여서 잘라주시면 돼요. 칼이 없다, 스패츌러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긁어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조금 귀찮아요. 먼저 이렇게 테두리부터 손으로 눌러서 분리해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걸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줘요. 눌러가면서 바깥쪽의 반죽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내시고 어느 정도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안쪽도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요. 뒤집어서 천천히 빼주세요. 이렇게 빼면 짜잔, 좀 깔끔하게 분리가 됐죠? 자,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서 이렇게 떼시면은 분리가 됐죠? 자, 이거 한번 쓸어가지고 거친 부분은 날려보낼게요. 밑면을 날려요. 살짝 슬라이스해서 거친 부분 날리고 중앙을 잘라요. 이렇게 하면은 짜잔! 자, 시트 준비가 끝나서 샹티크림 만들어 볼게요. 랩에 묻은 것도 손실 없이 다 쓰세요. 중속으로 휘핑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휘퍼가 지나갔을 때 3초에서 5초 이상 유지가 되면서 넘겼을 때 한 번에 푹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기서 전 조금만 더 퍼줄게요. 마무리는 항상 손으로 하는 습관 들이세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매달려서 줄줄 흘러내리지도 않고 모양 그대로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단단하게 잘 올리신 거예요. 여기서 더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이 딱 좋아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저는 8별 깍지고요. 지름 1cm인 깍지 사용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넣으세요. 처음에는 한 줄로 쓱 이렇게 짜주세요. 쓱 쓱.
자, 이렇게 한 줄씩 채워 넣었어요. 동그랗게 짜서 마무리 해줄게요. 갔다 갔다 갔다. 요런 느낌? 저도 막 예쁘게 짜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짜줬습니다. 오늘 토핑 없이 드실 분들은 초코 샹티크림만 올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토핑하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좀 해주세요. 손으로 좀만 이렇게 대도 잘 부서질 거예요. 되게 반딱반딱하고 바삭해 보이죠? 하나, 둘, 셋, 요 정도? 수고한 나에게 박수. 시폰 페이크 폼 미쳤다이. 진짜 때깔이 죽이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생방을 만든 레시피 중 제일을 고르라면? 전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짠. 잠깐 이걸 반으로 갈라가지고. 진짜 달고 맛있다. 여러분들 단 거 좋아하시면 소스 꼭 뿌려주세요. 이 부분을 먹으면 진짜 단데 이 부분을 먹으면 많이 안 달아요. 흰우유? 와, 살 것 같아. 시폰산도 보관은요, 냉장 보관하시면 최대 5일. 크림을 안 발랐을 때는 그냥 실온에 두고 밀봉해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